오늘은 변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변수는 수치를 담을 수 있는 주머니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변수라는 이름을 가진 이 빨간색 주머니 안에 콩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콩을 한 개 넣을 수도 있고, 두 개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개를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넣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올이라는 액션이 변수라는 주머니를 들춰봐서 콩이 여러 개가 있을 때는 올이라는 액션이 이렇게 좋아하는 표정을 짓고, 콩이 하나만 들어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흥얼거립니다. 그리고 이 변수라는 주머니 안에 콩이 하나도 없을 경우에는 오리가 화를 내게 되죠. 이렇게 한 가지의 액션이지만 다양한 행동 패턴들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변수의 역할인데요. 그럼 예제를 들어서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를 사용하려면 먼저 변수를 선언해야 되는데요. 선언하는 방법은 이벤트를 눌러서 생성 이벤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변수 액션을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두 개의 메뉴가 보이는데요. 첫 번째에 있는 이 메뉴는 변수의 이름을 적는 곳이에요. 변수의 이름을 짓는 법은 이름 짓기 강좌 때 설명했던 규칙을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run_mov라고 적을게요.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이 메뉴의 역할은 runMove이라는 이 변수 안에 얼마큼의 수치를 넣어줄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를 입력란에는 경험을 통해서 익히셔야 되는데요. 어떤 값이 맞다 틀리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변수는 수치를 입력받고 출력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값이 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처음부터 값이 존재해야 되는 변수가 아닌 일반적으로 변수를 선언할 때는 0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runMove이라는 이 변수에 수치를 0이라고 입력할게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시면 현재 기준 체크박스가 있는데요. 이 현재 기준 체크박스는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이렇게 해서 변수 선언이 끝났는데요. 변수 선언을 하는 이유는 컴퓨터에게 미리 runMove이라는 이 문자열이 변수라고 미리 컴퓨터한테 알려줘야 돼요. 알려주지 않으면 runMove이라는 게 이게 문자열인지 변수인지 수치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해서 runMove이라는 이 문자열은 변수라는 거다라고 이렇게 미리 컴퓨터한테 알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언한 변수를 이용해서 액션에 응용해 보겠습니다. 선언한 변수를 선택해서 runMove이라는 이 변수를 Ctrl C를 눌러서 클립보드에 복사를 합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이벤트를 선택해서 스텝을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자유이동 액션을 선택해 줍니다. 어느 방향으로 이동할 거냐는 이 메뉴 안에 runMove이라는 이 변수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메뉴에 스피드 2라고 입력합니다. 이렇게 하면 runMove이라는 이 변수의 수치값이 여기 입력되면서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하겠다라는 이 오브젝트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다시 어드 이벤트를 눌러서 키보드 한번 눌렀을 때 선택해서 왼쪽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메뉴에 있는 변수 액션을 불러와 줍니다. 변수 이름을 넣는 첫 번째 있는 메뉴에 컨트롤 V를 붙여서 runMove이라는 변수 이름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변수의 값을 넣어주는 곳에 180이라고 넣어줄게요.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다시 어드 이벤트를 선택해서 키보드 한번 눌렀을 때를 선택해서 오른쪽을 선택해 줍니다. 다시 변수 액션을 불러와서 변수 이름을 넣는 곳에 컨트롤 V를 붙여서 runMove이를 넣어주고 그리고 값은 0이라고 입력할게요. 확인을 누릅니다. 다시 이벤트를 눌러서 키보드 한번 눌렀을 때를 선택해서 위쪽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변수 액션을 불러와서 변수 이름을 넣어주는 메뉴에 컨트롤 V로 runMove이를 넣어주고 값은 90이라고 입력합니다. 확인을 누르고 다시 이벤트를 눌러서 키보드 한번 눌렀을 때를 선택해서 아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변수 액션을 불러와서 컨트롤 V로 클립보드에 있는 runMove이라는 변수 이름을 불러옵니다. 값은 270도라고 입력합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이렇게 해서 검정색 오브제의 PP1이라는 오브젝트가 동서남북으로 움직이는 오브젝트의 흐름이 하나 완성이 됐는데요. 테스트를 통해서 동서남북으로 이동하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키보드 아래, 왼쪽,
위, 오른쪽 이렇게 눌러보면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방향이 바뀌면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제 이렇게 출력되는 오브젝트 흐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생성 이벤트에서 이렇게 runMove이라는 변수가 선언이 됐어요. 선언이 돼서 스텝에서 룸이 1초에 30번을 계속해서 이 자유각도 이동 액션을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runMove이라는 이 변수 안에 수치가 계속해서 여기서 입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키보드 왼쪽을 눌렀을 때 runMove이라는 이 변수가 180으로 변하고 up이라는 키보드를 눌렀을 때 runMove이라는 이 변수가 수치가 90으로 변해요. 당연히 오른쪽으로 누르면 runMove이라는 수치가 0으로 바뀌는 거죠. 마지막으로 아래 키보드를 눌렀을 때는 runMove이라는 수치가 270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해서 키보드를 누를 때마다 수치가 바뀌면 여기 있는 runMove이라는 이 변수 수치도 계속해서 변하는 거겠죠. 자유각도 이동 이 첫 번째 있는 수치 입력란은 각도의 수치 값을 입력받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runMove이라는 이 변수가 수치가 90, 180, 270도 그 각도에 맞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움직이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게 되죠. 이렇게 해서 변수를 이용하여 액션에 응용해 봤는데요. 이렇게 수치를 입력하는 곳엔 변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액션들을 보면 이렇게 수치 입력란들이 있죠. 이 수치 입력란들은 다 변수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액션도 보면 이렇게 수치 입력란에 변수를 넣을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이런 액션에도 변수를 넣을 수가 있죠. 이렇게 다양한 액션의 수치 입력란들에 변수를 넣으면 굉장히 다양한 행동 패턴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변수 하나를 더 선언해서 키보드를 누르지 않았을 때 정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필요 없는 액션들을 지워주고요. 생성 이벤트로 가서 변수를 하나 더 선언해 주겠습니다. 변수의 이름은 dir이라고 이름 짓겠습니다. 이 변수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영역 지정을 한 다음에 컨트롤 C를 눌러서 클립보드에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dir이라는 이 변수의 값은 0이라고 넣을게요.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스텝 이벤트로 이동해서 자유각도 이동 액션을 더블 클릭합니다. 스피드 이동 메뉴에 컨트롤 V를 눌러서 dir 변수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리고 어드 이벤트를 눌러서 키보드 뗐을 때를 선택해서 왼쪽 방향키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변수 액션을 불러와 줍니다. 컨트롤 V로 dir 변수를 넣어주고 이 값은 0이라고 넣어줄게요.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이 변수 액션을 한번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서 복사하기를 선택해 줍니다. 다시 어드 이벤트를 선택해서 키보드 뗐을 때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라이트를 선택해 주고 이 액션 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다시 어드 이벤트를 선택해서 키보드 뗐을 때를 선택해서 위키를 선택해 줍니다.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다시 어드 이벤트를 선택해서 키보드 뗐을 때를 선택해서 아래 키보드를 선택해 줍니다. 앞서 했던 방식처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 왼쪽 키보드를 눌렀을 때 선택해서 액션 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dir 변수 액션을 더블 클릭해서 dir이라는 이 변수의 수치 값을 2라고 변경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복사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위키를 눌렀을 때를 선택해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다시 오른쪽 방향키를 눌렀을 때를 선택해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아래 방향키를 눌렀을 때를 선택해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동서남북으로 이동할 때 두 개의 변수가 수치가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리고 키보드를 떼면 dir이라는 이 변수가 수치가 0이 되죠. 그렇게 하면 스텝에 있는 runMove이라는 변수는 방향을 뜻하게 되는 거고 스피드 메뉴에 있는 이 dir은 속도를 담당하기 때문에 키보드를 떼면 수치가 0이기 때문에 속도가 정지 상태가 되는 거겠죠. 그럼 테스트를 통해서 변수가 제대로 적용이 돼서 의도대로 움직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보드 방향키를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면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럴 때 키보드 방향키를 떼면 이게 정지 상태가 되죠. 다시 키보드를 누르다가 키보드를 떼면 정지 상태가 됩니다. 여기를 보시면 키보드를 누를 때 dir이라는 이 변수가 수치가 2가 되죠. 그러면 스텝에 있는 이 스피드의 메뉴에 있는 이 dir이라는 이 dir이 수치가 2가 되면서 2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럴 때 키보드를 떼면 dir이라는 이 변수가 수치가 0이 되므로 다시 스텝에 있는 dir이라는 이 변수가 수치가 0이 돼서 obj pp1이라는 이 검정색 오브젝트가 멈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키보드를 눌렀을 때 이렇게 이동하고 키보드를 떼면 정지가 되죠. 이런 오브젝트의 흐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변수를 응용해 봤는데요. 변수를 사용하면 한 가지의 액션으로만 해도 다양한 경우의 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수를 응용해서 사용할 줄 알면 게임 메이커 스튜디오의 3분의 1 정도는 마스터했다고 말할 정도로 변수의 응용력이 굉장히 범위가 넓고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변수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가셔야 다양한 액션들을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